김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내란 수준이라고 대통령이 인식한 이유를 설명해 주거든요. 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 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계엄령을 발동한다. 이게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확고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에 대해서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은 그런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따른 사람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공범이지만.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고. 특히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었을 것 같고요. 예. 한동훈 대표는 내 편이 아니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같이 체포 대상이 되고 당대표실에 707 애들이 잠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충격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불구하고 어젯밤에 여운형 얘기를 듣고 방첩사령관이 체포하려고 하고 수감시설까지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한동훈도 완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더 위험한 짓을 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들의 조각을 맞추면 맞출수록 이 진상이 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진상이 우리가 애초에 뭐 우리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질이 나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여기다가 결합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엄군이 그냥 정상적인 뭐 정상이 아니죠. 계엄은 일단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할 때 중앙선관위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엄군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 절차적인 것이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든 뭐든 간에 갈 이유가 없는데 갔지 않습니까? 첫째, 이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극우 유튜브의 세계관에 경도돼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주고, 둘째, 갈 이유가 없는데 갔다는 거는 이 계엄과 관련된 계획을 이거는 바로 갔다는 거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구체적인 계획과 큰 그림을 뭔가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대통령이 갖고 계엄을 실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약간 강조하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거기를 안 갑니다. 그럼 그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건 뭐냐? 이 세부적인 계획이 국회의원 체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선관위에 가서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 의하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게 증명이 되면 지금 체포된 국회의원들은 부당하게 지금 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계엄을 선포할 때 주장했던 것처럼 일거에 이 반국가 세력들을 자기가 잡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좀 보강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씨는 비겁하고 비열하고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비겁하고 비열하고 무능한데 계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감추고 싶은 것들 과거가 있고요. 본인이 지향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관해서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게 미래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바꿔버리는 게 그렇죠. 미래입니다. 그게 이제 입법부 장악입니다. 단기적, 장기적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비겁한 자가. 근데 이 비겁한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과거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할지, 대통령 선거를 할지 이런 것들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명태균 같은 자가 일어날 수가 없다. 과학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었고 그 증거 일부가 본인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들이고 비겁한 자들이고 여론을 조작해서 경선 과정에서조차 그거를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데이터나 증거가 이 수원연수원에 있었을 가능성, 거기에 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예. 많은 분들이 했는데 예. 어제 일단 그 얘기를 왜 말씀을 조금 안 드렸냐면 예. 어제 일단 중앙선관위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중선관위는 지금 어쨌든 계엄군에 의해서 어쨌든 침탈을 당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중선관위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정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네. 저는 진상을 밝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팩트가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거를 뭐 지금 단계에서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요거는 나오는 얘기를 좀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예.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당장 요 단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는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잠깐만요. 과거에 대한 건 밝혀질 거라고 보고 국회에 헬기 떴다는데요. 네? 국회에 헬기 떴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포구, 영등포구 주민들 확인해 주십시오. 국회에 헬기 떴다고 합니다. 국회에 헬기가 떴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행정부는 본인이 이미 장악했고 본인은 군 통수권자고 그리고 사법부는 꼭두각시다. 따라서 입법부만 장악하면 된다. 국회만 장악하면 내 세상이 온다. 현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다수인 국회는 사실상 이게 다 이 부당하게 당선된 사람들이어서 이게 다시 선거를 해야 되고 예. 다시 선거를 하게 돼서 그래서 당선된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선된 국회는 뭐 언제 선거를 할지 모르니까 계엄 상태에서 뭐 이걸 치르게 되면은 윤석열에 유리한 그러한 국회가 되든지 뭐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세계관인 거예요, 결국은. 지금 사진 들어와 있는데요. 띄워주십시오. 사진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작가가 정치본색 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네요. 예. 사진이 찍힌 사진을 위치 어느 쪽인지를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예. 국회 위는 헬기가 떠서 움직이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예. 만약에 한강대교 있는데 그쪽 부근은 헬기장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그 헬기장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들섬 있는데 헬기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헬기가 이착륙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네. 국회 근처로 헬기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합참 통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다행이고요. 합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 지역에 운용 중인 군용 헬기는 지금 현재 상황 없으며 미군 헬기인 듯하다. 육군 협력관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 뭐 좀 예, 다행이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미군 헬기라면 다행입니다. 예. 지금 미국은 저는 예. 뭐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 미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편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렇죠. 일단 지금 이거 계엄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고 예. 사전에 계엄에 대해서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이 그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합리적 판단이 가능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계엄령 발동하기 전에 미국 쪽에 연락을 취했어야지 맞죠. 보통 우리 한국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정도 수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2차 계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얘기를 조금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할 때 범죄
자의 소굴이요, 범죄의 소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국회를. 국회를.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좀 부정하게 당선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계엄령 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그걸 촉발시킨 계기가 뭔가 이것도 우리가 궁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적인 리스트에 관한 문제, 자기 아내와 관련돼 있는 문제, 예. 그런 것들이 아예 잠복돼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을 연이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늘 이기용 칼럼에 나온 내용이 이게 저는 또 흥미로웠는데요. 윤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사안은 민주당이 경찰의 대공수사권에 쓰일 특경비까지 삭감한 대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없애더니 이젠 경찰 수사까지 마비시킨다고 종북주의자들이 정말 국회 깊숙이 침투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이거는 뭐 타당하고 안 타당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의 머릿속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얘기했던 게 이런 요인도 있었던 것 같다. 예. 이걸 아마 이기용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김영현 얘기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분명하게 들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기관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사실 국회를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됐는가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자가 했지만 결국은 특검법 표결과 이 구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이 수사기관은 어떤 놈들이냐, 어떤 자들이냐,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어떠한 자들이냐, 권력이 강할 때는 꼬리를 흔들면서 이 사냥개처럼 막 뭐 시키는 대로 하지만 권력이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데 거의 죽을 정도가 되면은 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물어뜯는 게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수차례 경험했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120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시면서 야 그것도 뭐 또 면죄부나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물론 간을 보겠죠. 근데 이 수사팀을 구성한 시점과 지금의 흐름, 맥락 이거를 감안해서 한번 보십시오. 왜 구성했겠습니까 이거를? 뻔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사냥개한테 저는 이 윤석열이라는 분은 물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고 판단을 한 거죠. 윤석열 씨는 끝났어요. 끝났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제 국수본에서도 밝힌 것처럼 바로 정면으로 그냥 우리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사할 의지 없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국수본부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도 심우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팀 꾸려서 지금 수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내란죄 수사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권남용이 아니라. 이 얘기는 직권남용을 일단 수사한 다음에 연관 사건으로 엮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사 범위를. 그러면 경찰, 검찰이 다 한꺼번에 우리 수사 들어가겠다고 덤비는 거거든요. 이미 윤석열은 갔다. 빨리 우린 여기서 이 국면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화면에 다 나왔어요. 지금 뭐 거의 상황이 어쩌면 기자의 빠른 촉으로 한겨레 기관 기자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좀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하는 편이라서 기자 출신들이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나갔다. 오히려 위기는 지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뭐 그 다른 방송에서도 회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220개 넘을 거라고 봤거든요. 표결에 들어가면. 표결에 들어가면. 예, 그리고 심우정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아까 김연아 평론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국면이 완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이 수사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검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논리나 근거나 명분도 충분히 검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사는 들어갔고 12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이라고 하는 건요. 검찰들이 다 투입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다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 국수본은 지금 경찰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서울고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나 지금 이 검찰의 움직임 자체도 이거를 뭐
끝을 낸다 이런 자세로 보이고 오늘 아침에만 지금 속보가 5개 쏟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국정원이 직접 유승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국정원 2차장한테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2차장한테 네. 조선일보가 지금 네. 보도를 했어요. 홍장호 그래요? 국정원 1차장한테 일차장, 예. 1차장한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일로 보여지고 국정원 1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뭐 그거를 어제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도 파악을 한 것 같고 검찰도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검찰이 계속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를 직권남용으로 보려고 하는 건지를 생각을 보니까 이제 그 국정원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상황 이 자체는 뭐 그 누가 보더라도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스원이 제가 추정할 때 국정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열렸을 때 개헌 국무회의 열렸을 때 국정원장이 반대했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보도 내용에 김민호 평론가도 아마 봤을 근데 거예요. 국무회의에 국정원장이 참여할 수 있어요? 참석할 수 있어요? 원래는 안 와야 되는데 국무위원이 아니잖아. 굳이 불렀답니다. 아 굳이 불렀대요? 네, 대통령이 굳이 불렀답니다. 아, 국정원장을? 네, 조태용을 불러서 조태용이 참석했는데 조태용은 안 됩니다. 계엄령 선포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계엄령 선포했잖아요. 그날 밤에. 선포하면서 홍장호 국정원 1차장한테 한동훈 체포하라라고 방첩사령부하고 협조해서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면 소스원이 방첩사령부가 아니더라도 국정원 쪽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은 거부했더니 경질당했대요. 거부했고. 바로 그 자리에 경질당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경질당했답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기 전에도 이 자가 윤석열이라는 자가 몇 번이나 이거를 종용을 했답니다. 체포해야 한다. 체포해야 한다. 근데 그러니까 이유는 그래서 네. 홍 차장이 국정원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단도 없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태용 의지라고 봐야죠. 국정원장 의지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국정원은 계엄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겠다고 내부 결정을 내려버린 거지. 그래서 미국도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었네. 네, 미국 국정원 통해서 얘기를 조태용은 들었어요. 주미대사 출신이죠. 주미대사 그렇죠. 출신이죠. 주미대사 출신이고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인물인데 국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미국에 안 알렸을 리 없거든요. 백악관이 오늘 네. 뭐라고 밝혔냐면 한국 탄핵 추진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이 승리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에 따라 달아질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법치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미국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사건이 미국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탄핵안 이게 사실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하면 내정 간섭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 맞아요. 윤석열이 독재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맞습니다. 맞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뒤에 한 단락이 더 있는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의 얘기예요. 조태용 원장을 거치지 않고 홍장원 차장한테 직접 연락해 지시를 내린 건 조 원장이 대통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까 윤이 바로 국정원 1차장한테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도 우리 계엄령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태용 거치지 않고 홍장원 차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계속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차례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결국은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윤 대통령이 이걸 지시 불이행을 항명으로 간주하고 경질했다. 이 내용입니다. 정리가 좀 되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도인데 의도? 왜 12월 3일 날 그랬을까? 근데 이렇게 쭉 맞춰보니 한동훈과 이재명을 체포하라고 했다. 사실상 국회를 해산할 목적이었다. 그리고 선거를 다시 해서 국회 구성을 바꿔버릴 생각이었다. 왜? 본인의 김건희의 특검을 자꾸 추진하니까. 그리고 그 특검이 잘못하면 될 것 같네. 원래 12월 10일 예정이었습니까? 될 것 같네. 될 수도 있을 것 같네. 라는 그런 것들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게 헬기가 뜬 게 언제였죠? 월요일이었습니까? 화요일이었습니까? 화요일 날 밤이었죠. 화요일 밤 11시 한 네. 48분 정도에 국회에 내렸죠. 40분 정도에.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3일밖에 안 지났는데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바로 그 이전을 더듬어 보면 명태균 스캔들이었잖아요. 명태균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와의 관계였고 명태균의 여론 조작이었고 그게 경선 과정의 여론 조작이 가장 컸잖아요. 물론 대중은 그쪽으로 많이 안 봤습니다만은 기자들은 그쪽으로 많이 봤단 말이죠. 경선 과정의 여론 조작이면 저거는 대통령 자체가 무효인데 그 사람의 직위 자체가 끝인 거죠. 원래부터 불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를 조여온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네. 12월 1일 날 제가 알기로 그 윤한홍 관련된 녹취를 제공했던 인사가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사실 크게 조사할 건 없습니다. 그분을 주목했던 이유는 그분이 뭔가 모종의 증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경남 도연. 예. 예. 그 명태균 씨로부터 증거를 이제 받아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조사를 받고 2일날 명태균 씨를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면 그거를 통상적인 수사문법으로 해보면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겠죠. 이게 네 거가 맞느냐. 뭐 이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다 보고가 됐을 거고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11월 2일 흐름에서 수사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다. 검찰은 갖고 있다. 검찰은 갖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확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3일 날 전격적으로 단행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비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 나에 대해서 불리한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계엄을 일으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이 국회를 해산시킬 때 저 다수당을 이룬 애들이 종북인데 북한의 지지나 북한의 도움을 통해서 선거를 이겼을 게 분명하니 선관위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엄사 체제하에서 선거를 다시 치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거를 도모한 거라고 하면 그 말하자면 이 거창한 생각에 비해서 계획은 너무 허술하게 이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온 군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날 제일 당황한 무리 중에 하나가 그 군인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 조선일보가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707 특임대가 맘먹었으면 10분 안에 해결했겠죠. 근데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네. 군인이 직접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그럼 10분, 15분 안에 다 아이, 끝내겠다. 그럼. 그렇지, 그럼 끝냈다. 출동칠 정도면 얼마든지 부수로 네. 들어갈 수 있지. 그 사람들 안 하면. 일당백인데. 그리고 지금 예. 뭐 전해지고 있는 당일의 혼선도 엄청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공수가 들어오는데 헬기가 항공허가를 안 내줘갖고 근데 공군장교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니네 이거 왜 들어오는 거냐 서울 시내로.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항공허가를 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없다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자기 직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안 된다고 했겠죠. 그 과정에서 한 25분 이상이 소요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헬기가 들어왔는데 707은 이미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 뒤쪽에 와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임무가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1공수가 들어가서 국회를 다 점령을 해놓으면 707이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먼저 1공수가 와서 국회를 점거를 하고 있어야 그쵸. 707이 들어가서 체포를 하는데 그렇죠. 1공수가 헬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네. 707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작전 순서가 안 맞으니까. 맞으니까. 그러니까 707은 앉아가지고 뉴스나 보고 있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